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가.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그 다음에 자, 임수와 계수의 개념을 놓고 볼 때 이 임수가 큰 물이 아니고 계수가 작은 물이 아니고 뭡니까? 이 수의 기운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 임수고 수의 기운이 머금어서 커지는 개념, 제대로 된 것은 계수입니다. 그래서 임수의 일간이 태어난 사람과 계수의 일간이 태어난 사람이 똑같이 지혜로우냐? 아닙니다. 사실은. 왜 여러분 임수 일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왜 카리스마를 행사하는지 아십니까? 왜 깐깐한지 아십니까? 임수 일간 치고 깐깐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들이 수는 수기 때문에 지혜의 형상이 있지만 실제 체는 금입니다. 강한 기질. 그래서 임수일간이 장군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현상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학자는 누굽니까? 계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간목도 진짜 학자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음양의 관점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관점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목에 대해서 목의 양은 이 목을 대해서 목의 양은 뭐라 했습니까? 간목, 그렇죠? 목의 음은 을목. 이렇게 지금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 간목은 수의 기운이 많이 있다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화의 양, 즉 잘 봅시다. 목이 간목과 을목만이 목이냐 이거죠. 목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방금 얘기를 했었죠. 목의 기운을 머금기는 게 뭡니까? 특성으로. 예, 병.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병화 속에는 이미 목의 기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 목은 크게 볼 때 간목, 을목, 병화 이 세 개가 현실 개념에서는 목이 되는 겁니다. 화가 목이라고요. 예, 이건 습성적인 내면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병화는 목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적인 특성, 어떻게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은 목의 기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지나서 문, 무의 기능을 또 공부할 때 배우겠는데요. 자, 목의 기운은 특히 볼 때 간목과 을목과 병화 이 세 개가 목의 기운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간목과 을목이 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목과 을목이 목인 것은 현실의 기준일까요? 실제 절대의 기준일까요? 상대의 기준일까요? 예, 간목과 을목이 목인 것은 절대적 기준인 겁니다. 즉 원래 그렇게 의미가 지어진 거죠. 그런데 실제 나타나는 것은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대적인 것은 간목과 을목보다는 을목과 병화가 더 목의 기질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로 체용의 개념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간목은 체가 뭡니까? 그리고 현재가 목, 그렇죠? 을목은 목과 목, 병화는 목과 화. 이렇게 각각 목의 성정이 이 세 군데 다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1, 2, 3. 3인데 잘 안 보이잖아요. 3은 중간자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런 시각으로 뭐든지 볼까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 강의, 지금 이 강의의 이번 시간, 7번째 시간 하나만 딱 놓고 본다고 할 때 이것을 가불로 나누면 전반부는 갑이요, 후반부는 을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럼 이것을 갖다가 3단계로 나눈다면은 자, 우리가 이 강의를 강의가 진행되는 것은 강의 Q부터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강의하기 전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이 강의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이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간목이 나타나지 않고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강의 진행, 그 다음은 강의의 마무리 이렇게 해서 갑을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화를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화에도 우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다 아시죠? 자, 첫째 병화, 두 번째 정화, 세 번째는 무토. 여러분 이런 개념이 도입되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생각했던 사주에 대한 개념, 또한 십신에 대한 개념, 성격에 대한 개념 모든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자,
병정무라는 현상이 나타날 때 병화는 잡읍시다. 병화는 속이 뭡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르죠. 속은 목이고 그 겉은 합니다. 정화는 어떻습니까? 속도 화요, 겉도 화요. 그래서 오로지 겉과 속이 같은 것은 까마귀가 아니고 바로 정화, 매 음관뿐이로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토는 뭡니까? 속은 화인데 겉으로는 토의 형상을 하고 있죠. 즉 어떻게 볼 때는 무토는 다른 동네 시집가 있는 그 딸내미처럼 바뀌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면적으로 볼 때는 같은 개념이고 내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정화와 무토가 더 한편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현상들을 띠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 자, 이것을 일일이 즉 화를 나눌 때 병과 화로서 음양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정과 토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화의 특성이 진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정화고 그 특성이 또한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병화보다는 무토가 현실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병화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이걸 또 분석한다면요. 자, 누군가 사시에 합격했다. 사법고시 합격했다라고 칠 때 이 사시에 합격하고 나서 그다음 뭡니까? 사시 합격하면 끝납니까? 변호사인지 판사인지 검사인지를 뭔가를 하죠. 변호사를 했다, 판사를 했다, 검사를 했다. 이런 개념일 때 사시 합격과 변호사, 판사의 개념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 그런 이걸로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이 사시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절에서 저 신림동 고시원에서 머리를 찌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이러한 장면들. 바로 이런 것들이 개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합격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원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각 오행의 양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병화가 되는 거지. 공부하는 과정이 바로 병화가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과정. 즉 그래서 이 실체, 이 양간, 매 오행의 양간은 이미 그 오행의 기운을 몰아주고 있지만 본인 자체는 아직 그 오행으로 동화가 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 얘기는 사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백수의 신세인 것이지 그 실업자 즉 어떤 그 사시 합격했던 영예를 누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는 백수이면서 사시에 연관이 되는 것 바로 조짐과 징조라 하죠. 우리가 현명한 사람들은 지금 대자연이 보여주는 조짐과 징조를 통해서 예측되는 어떤 미래 흐름들을 안다. 또한 얼굴에서 우리가 인상 혹은 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얼굴에 나타났던 그 색상의 변화들을 통해서 어떤 흐름들을 통해서 오장육부의 변화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한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초단기적인 어떤 일의 흐름을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미와 징조라 하듯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기미와 징조가 사실은 바로 양인 겁니다. 먼저 얘기했듯이 아직 새싹을 뚫고 새싹이 아니라 씨앗을 뚫고 새싹이 나오되 땅을 뚫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인지되지 않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 같은 것이 양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토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토는 뭐가 있습니까? 무토가 있고요, 기토가 있고요, 경금이 있습니다. 이게 토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즉 그러면 경금은 시집 보낸 가족 이렇게 보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물론 실제 입장에서부터 기토 경금이 한 편입니다. 속으로는 이게 한 편인 건 또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또 증명을 또 시켜줄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그럼 무토는 체가 뭡니까? 이 속은 겉은 토로 딱 와 있지만 아직은 토가 아니고 선생님으로 와 있지만 이제 임명을 받았지만 아직은 선생보다는 예전에 하던 축구 선수 생활에 미련을 두고 있는 토입니다. 이 토가 바로 그렇죠. 아직은 자 토는 정확히 치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문학순을 꿈꾸고 탤런트를 했다가 왔으니까 아직까지 탤런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무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토의 습성은 오히려 화의 습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화의 식구도 되고 토의 식구도 되는 것. 그리고 경금은 금의 식구도 되고 토의 식구도 되는 것. 그래서 오로지 변하지 않는 것은 예뿐이더라. 모든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1, 2, 3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심 잡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양갈래로 2개. 이 모든 논리는 여기서 나오면 나중에 여러분들 합과 충의 논리 이런 모든 것도 다 여기서 다시 또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무토, 여자의 일생이라고 표현하는가요? 여자의 일생 어떻습니까? 여자는 중심이 되는 것이 현재 우리 사이에서 아직까지는 지금은 이제 여성 상위 시대로 가니까 말을 조심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여성은 신분의 변화가 됩니다. 네 집 딸에서 누구
엄마에서 아니면 누구 마누라, 누구 아내로 이렇게 변화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도 뭐 직장 가서는 과장으로, 집에 가서는 아빠로, 어디 가서는 또 동문으로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봅시다. 토는, 속은 뭡니까? 화. 실제는 토. 기토는 겉과 속이 같으지 너는 오로지 토로다. 뭐가? 기토가. 그래서 진짜 토는 기토인 것이지 무토를 큰 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경금은 자, 경금은 뭡니까? 자, 속은 토고 겉은 금식구죠. 자, 이렇게 쳤을 때 역시 마찬가지 그 무토는 토의 시작을 알리는 토가 되는 거고 기토는 순수한 토고 경금 이 토는 뭡니까? 이미 쇠해가는 토죠.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가 있고 최고일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이 운이 내려갈 때 요때 미리 알고 한 발 먼저 물러서면 괜찮은데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미련을 보이다가 욕을 먹고 쫓겨난 현상들 우리는 정치판에서부터 아니면 현재 주변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자, 우리는 지나칠 때 오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다. 즉 토의 입장에 볼 때 무토는 겸손한 토입니다. 시작되는 토. 그러다 기토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토. 그리고 경토는 이미 그 능력이 쇠진해가고 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토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 사시로 친다면요, 검찰총장 잘렸을 때가 우리 경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시에 합격했을 때가 무토라고 볼 수 있고 막 한참 활동할 때가 기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봅시다. 우리가 그 법조계의 영향력은 검찰총장 잘렸을 때하고 사시 합격했을 때 언제가 더 큽니까? 예, 검찰총장 잘렸을 때가 오히려 법조계의 영향은 큽니다. 토의 영향력이 크죠. 그런데 기쁨은 언제가 큽니까? 예, 기쁨은 사시 합격했을 때가 더 큽니다. 실제 자기가 모든 걸 누리는 것은 기토일 때고요.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좋을 때, 좋아질 때, 좋을 때, 그리고 숙여들 때 패턴을 알고 그 패턴에 알아서 맞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기 때를 알려고 이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제 짜장면 2그릇 먹었지, 어제 다방에서 안경 낀 여자 만났잖아, 이런 거 맞추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흐름,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그 흐름, 패턴을 찾기 위한 학문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자, 그럼 화 했네. 이거 뭐죠? 이제 금이네. 금을 넣고 봅시다.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이제는 다 알죠? 뭡니까? 임수가 있죠. 예, 이 세 가지가 우리는 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금은 겉은 토요, 속은 토요, 겉은 금이요. 신금은 겉도 금이요, 오직 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누군가하고 싸워야 할 일이 있다. 싸움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들? 힘을 쓰고 싸움을 잘하는 건 목의 기운입니다. 원래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막 깐깐하고 야무지고 깡을 움직인다. 키가 적든 크든 막 깐깐하다. 이건 누굽니까? 이건 바로 금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싸울 때 어떨 때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굽니까? 실제는 신금입니다. 신금은 겉도 속도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금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금 기운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것보다는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겠죠. 잘못하면 맞고 보니까 일단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임수를 봅시다. 임수는 뭡니까? 겉은 수고 아직은 금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임수가 겉은 그 속은 금이고 겉은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겉을 잘 보면은 임수를 뭐로 봅니까? 수로 보여요. 수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혜를 상징하는 학자라고 하거든요. 수가 학자다 보니까 딱 보니까 쟤는 학자야. 우습고 대충 건드렸다. 아주 그 다음 순간 바로 눈탱이 방탱이 됩니다. 왜? 이 신금은 속이 뭡니까? 학자라는 모습만 갖고 있지. 이제까지 태권도 선수하다가 이제 막 선생 들어왔는데 나를 모르고 까불고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차라리 건들려면 경금을 건드는 게 낫지. 그렇죠? 왜? 경금은 속이 토기 때문에 일단 싸우는 것보다는 실리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쉽게 잘 안 때웁니다. 싸우려다가도 이거 때려서 뒤에 잘못 때리면 경찰서 이런 생각하다 보면 경금은 잘 못 때립니다. 왜? 현실이 아니면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신금은 일단 승질나면 때리고 보는 겁니다. 임수는요.
겉으로는 지성적인 이렇게 형상의 지혜를 갖으려고 하는데 아직 습성을 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승진하면 일단 쫓아가서 한 대 좁혀놓고 보려고 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 임수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은 임수 같은 겁니다. 왜? 경금과 신금은 우리가 금으로 보이니까 조심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무토와 기토는 우리가 토로 보이니까 저 사람 원래 그렇게 꼼꼼해야 하는데 이 경금은 아닐 것처럼 보이다가 뒤통수를 치니까 두렵죠. 우리는 보이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항상 안 보이는 적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보이는 병정화보다 무토가 더 우리는 황당한 겁니다. 왜? 병정화는 어차피 명함이 그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탤런트. 그러니까 저 사람 원래 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토는 원래 뭡니까? 토기 때문에 현실 개념 뛰어난 안학내 내진 사업가 이렇게 꼼꼼한 성실한 사람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볼 때 보니까 조용한 줄 알았더만 노래방을 데리고 갔는데 색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와, 바로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잘 겉에는 달라 보이는 실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남은 게 뭐죠? 이제 수가 남았네요. 수. 자, 수를 봅시다. 수. 수에는 임수, 계수 이렇게 있는데요. 임수, 계수하고 간목까지가 수죠. 임수, 계수, 간목이 수입니다. 자, 임계수, 간목이 수인데요. 임수는 속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이고 실제는 겉은 수고, 계수는 속도 겉도 수더라. 그러니까 계수는 뭡니까? 정말 지혜로운 것은 바로 임수가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다음 목은 속은 역시 목이 수고 겉은 목인 거죠. 자, 그래서 수하면 우리가 학자로 보는데 아까 했듯이 임수는 학자인 줄 알았더니만 아직은 그 태권도 선수였던 기질을 버리지 못한 그런 학자가 되는 것인 거고요. 간목은 목으로서 어린애 내지는 이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허인걸 엄청난 학자네. 그래서 간목일주 머리 좋습니다. 간목이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십간을 또 다른 관점으로 채용의 개념으로 양, 중의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예,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은 다르기도 하고 혹시 공부를 하셨던 분 중에서는 아는 분들 계실 겁니까? 계실 겁니다. 그렇죠? 왜요? 이래서 저 사람이 이런 습성이 나타났구나. 뭔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는 그 십간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복습을 좀 해주십시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